앞차랑 이 정도면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요쪽 차하고 요쪽 차하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다툼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보시죠. 뭘 던진다. 뭐야? 다시 미쳤나? 다시. 저 승용차가 뭘 던져요? 던지니까 차에 트럭에 붙였어요. 저 뭔지 모르겠네. 종이는 아닌 것 같은데? 미쳤나? 아씨 열받네. 저거 신고해볼까? 신고해라. 한 번만 신고해줘. 신고 한번 해도. 정말 가태로 나온다. 얼마 나올까요? 얼마? 5만원. 정말 신고해줄까, 저거? 근데 왜? 트럭이 너 왜 나한테 던졌냐고. 아까 왜 나한테 던졌어? 트럭이 뭐라 그러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보지. 아니, 이 차는 왜 그 뒤에 사람한테 이래 사? 자, 이제 트럭이 좀 화가 나겠죠? 미안하다고 안 하니까? 쫓아가갖고 서서 붙든지 그래. 한번 붙어봐라. 자, 저 차 그냥 가니까 트럭이 이건 보복운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이거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네? 영감탱이 둘이다. 영감탱이 둘이다. 와, 이러노? 지가 던져놓고. 때린다. 예. 저 승용차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가서 말리네요. 여보세요? 네, 동주 실수입니다. 네. 네네, 조편성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저 싸운다. 말이자. 예. 저 아저씨가 잘못했는데 저 아저씨 때리잖아. 경찰 불러라. 예. 경찰 불러라. 그냥 저 트럭 운전 그냥 가네. 예. 처음에 여기서 뭘 던졌고, 저쪽에서는 앞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보복운전 하나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웃긴 아이가 이 아저씨가 버려놓고. 예. 이거 아저씨가 웃긴 거 아이가? 이 아저씨가 자기가 버렸잖아. 아씨. 숨숨 가면 이 차 가면 가라. 그래, 가면 가라. 저 상태 안 좋다. 예. 저렇게 화났을 때는 좀 이따 가야 되는데. 막 흥분했을 때는. 트럭은 그냥 갔네요. 예. 자, 이거. 트럭 세운 거 맞지? 야, 근데 말렸어야지. 말했다. 그런데 맞네. 예. 저렇게 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트럭은 가버렸고요. 혹시 신고하셨나요? 그랬더니 신고는 안 하셨대요. 차에서 밖으로 뭘 던지면은 저게 5만 원이에요. 근데 큰 거 던지면은요, 좀 더 높아져요. 자, 생활 폐기물, 조그만 건 5만 원이에요. 근데 어때도 이렇게 비닐봉지, 또 보자기 이따박에 싸서 그래서 버리면은 그때는 20만 원이에요. 예. 또는 행락지에서 저런 거를 버렸을 때는 똑같이, 좀 많으니까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차량을 이용해서 크게 버렸다. 50만 원이에요. 제일 쌀 때가 5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트럭이 확 들어올 때 그게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5만 원, 트럭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근데 나중에 여기서 내려서 때렸어요. 때려서 진단서라면 여기는 상해죄. 야, 둘 다 똑같네요. 그래도 버린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어야죠. 그래도 버린 사람이.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까 여기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 아저씨가 웃긴 거 아이가? 그렇죠. 이 아저씨가 웃긴 거 아이가. 처음에 버리지를 말았어야죠. 네, 이분께는 반강 모자, 반강 조끼 2세트, 네, 그리고 판초, 그리고 망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갔더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저기 저 엘리베이터형 저기는 내 차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차는 저기 못 들어가요. 저기. 저 안에 넣어야 돼? 자리가 없는 거고? 어디요? 아니 이거 못 들어갈 텐데? 네, 저기는 네. 차가 저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나가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돌려 여기서? 원판 보이시죠? 가운데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기다 올려놓고 원판에 올려놓고 차를 돌려준다네요. 한 바퀴. 예, 뒤로 나가기 힘드니까. 저기 딱 올려놓으면은 차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준대요. 왼쪽으로 조금 더 해야겠는데. 그 돌아가는 판 거기다 올려놓으면 차를 한 바퀴 삥 돌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제 똑바로 이제 원판에 잘 올려놨어요. 이제 돌릴 거예요. 돌아가다가 아이고 저 지프차랑 부딪혔다. 에헤이. 저 큰 차가 저기 서 있었네. 다른 차보다 큰 차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하. 뒤로 좀 가래. 하하. 에이. 이거 어떡한데? 뭐 살짝 긁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대가 아이고 도색해달라고 그러면 또 답답해지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거 불박차가 책임져야 된다. 주차장이 책임져야 된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불박차가 뭐 했죠? 불박차는 똑바로 되라고 해서 똑바로 된 것밖에 없는데 불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기 저 지프가 저 큰데 제가 돌겠어요? 이런 얘기를 저 아저씨 저 지프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가이 PD 의견 어때요? 자동차 잘못 없어야 되겠죠? 예, 불박차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자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저 기계식 주차장 저는 제 차는 저기 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 돌려 나가세요. 이것도 똑바로 올리세요. 그것도 똑바로 시키는 대로 올렸어요. 예, 좀 더 왼쪽으로, 좀 뒤로 시키는 대로 됐어요. 돌려줄게요. 나는 그냥 돌 뿐이죠. 난 돌뿐인데 저는 불박차의 보험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저 주차장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야 내 차도 그렇고 저 지프도 그렇고요. 두 분은 불박차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까요?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60세 정도 되셨어요. 부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60대 초반의 부부. 오토바이가 좀 더 빨리 가도 되는데 안 가네. 근데 김치를 네가 많이 안 먹으니까 하지 마라. 우회전해야 되는 상황. 하지 마라. 야, 똑바로 안 해? 어허허. 이 새끼가 나이 뒤로 따라와 저 뭐 씨발로 이 새끼들이 하지 마라 좀. 야 이 새끼야 내가 친구야 씨발놈이라. 야 하지 마라 좀. 새끼야 안 가면 하지 마라. 똑바로 가는데 뭐 씨발 지나가면 안 가면 비키는다 가지 마라고. 됐다 가자. 야 정말 내가 하라고. 아이씨를 뭐라 했는데. 내가 진짜 내가 내프가 많이 맞다 이 새끼야. 나이가 많으면 이거 기다려고 있네. 나이 많으면 이거도 돼. 야는 나몇 킬로? 안 가면 비키지 않을까 이 새끼야. 킬로로 가고 있어. 어디 킬로? 킬로면 몇 킬로인데? 그 속은 진짜 심하잖아 이 녀석아. 킬로라고. 아이고. 왜 이래? 우리 지가 갖다 잡아보자. 엄마야! 웃기고 있다, 야, 이 사람이. 네.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상당히 적어 보이더라도 반말하면은 안 돼요.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상대도 또 저렇게 험하게 나오죠. 근데 상대도 지금 오토바이 저 운전자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신다는데요. 딱 봐서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한 10살까지는 차이 못 느끼죠. 그냥 훨씬 더 어려 보이는데 내 나이가 많이.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마나님께서 그 아내분께서 하지 마라 했을 때 하지 말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마지막에 오토바이랑 부딪히죠. 여기서 이제 서로 그냥 나 끝나고 오토바이 가길래 나도 가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야이코. 저거 오토바이가 일부러 그런 건가요?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보인다. 아니다. 투표 시작. 박군님께서는 더 따지려고 오토바이를 멈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고의사고로 보인다가 12%, 아니다가 88%. 오토바이가 가려고 그러다가 아직도 좀 뭐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세울 수 있죠.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예. 어찌라? 왜 이래? 우리 집 앞에다 돌아보자. 엄마야! 웃기고 있다, 야, 예.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다가 근데 말이에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사고에 대한 증거는 상대가 내가 승진해서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자백하지 않는 한. 물론 상대가 내가 가면은 자동차 출발할 거야. 내가 탁 멈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자동차 들이받을 거야. 옳지, 너 딱 함정에 빠져봐라.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다시 한번 사고 나는 거 보시죠. 아주 큰 사고는 살짝이에요, 살짝. 새끼야! 지나가면 몇 지나는데 그 축은 진짜 심하잖아, 이 녀석아! 네.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걸로 보입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5%, 50대 50이 7.5%, 불박차가 더 젊은 85%. 경찰도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렇게 지정했답니다. 오토바이의 고의 사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박차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좀 절로 간 다음에 갔더라면, 오토바이가 섰다가 출발할 때도 먼저 출발한 차 쭉 빠지면 날아가죠. 거기도 안전거리가 필요하겠죠. 가다가 또 잠깐 멈출 수도 있잖아요. 이번 영상은 진짜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저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죠. 이럴 때 어차피 저 좀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 에이, 호로 새끼. 집 박아볼래. 지 박아불라. 김치를 아니, 네가 많이 안 먹으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이때 창문 안 내렸으면은. 그냥 오토바이 가게 하고 나 근데 빠져서 갔으면 되는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제 출고됐대요. 어제 출고된 카니발인데 불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요 차 뒤를 따라서 이렇게 우회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전동 킥보드 와서 들이받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대 전동 킥보드, 자동차 대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상황에 누가 대처가 가능하고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킥보드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에서 타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면은 전동 킥보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헬멧 안 쓴 거예요. 그건 과실에 전혀 관련 없어요. 요거 안 쓴 것은 사고 나서 머리 다쳤을 때 그때 과실이 플러스 될 뿐이죠. 저희 쪽에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게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자, 이곳 인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곳이랍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할 건데, 자, 움직이는데 전도 킥보드과, 아이코, 예. 불박차 운전자는 5cm 움직였다고 그러셨어요. 5cm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보면 되겠네요. 요거 5cm 움직였는지는 요게 앞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겠어요. 같은 결정 유지가 될 때는 굳이 설명까지 자, 않는다. 이제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희 5cm가 아니라 저거 맨홀 뚜껑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30cm 되겠죠. 한 30cm 움직였네. 이분이 처음에는 5cm 움직였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분이 처음에 올려주신 글을 볼까요? 이렇게요. 인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회전해서 우회전하려는 중에 인도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5cm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로드뷰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게 보였거든요. 이게 보였다 그러면 자동차가 한 이 정도에서 서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만큼이 보이잖아요. 이만큼이 보이면 차는 저 뒤에 한 2점 몇 미터 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도가 어디 있는지, 인도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만큼이 보이죠? 이만큼이 보인다는 차는 이만큼이 보이면 차는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인도를 물고 또는 인도 위에.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그림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횡단보도 걸쳐서 자꾸 내가 인도로 그랬네. 횡단보도 걸쳐서. 여기는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인데 내가 이쪽에서 오는 차만 보고 여기 조금 움직이는데 딱 전동 킥보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m 정도 최소한 2점 몇 미터 정도 내 차가 뒤에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죠. 이게 카니발인데요. 블랙박스에는 요게 보여요. 여기서부터. 근데 사실상 요게 약 2m입니다. 요 실험한 요 차는 2m인데요.
이게 실험한 결과치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카니발 2.19, 2.7, 평균 2.4. 카니발은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 뒤로 한 2점 몇 미터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할 때 저것은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서 역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한 30cm 정도, 30cm 좀 더 되겠네요. 맨홀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한 40cm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좀 유지가 될 때는 굳이 설명자로 배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네. 당 변호사들께 또 자문 이쪽을 안 본 거죠? 이쪽을 봤으면 사고 안 났겠죠. 이거 지금 보험사에서 여하튼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90대 10 얘기한답니다. 전동 킥보드 90, 불박차 10. 90대 10이면 베리베리 땡큐다. 아니다.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2번을 택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신데요. 3분 계신데 만일에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요. 헬멧도 안 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오다가 빵 머리를 만약 머리부터 부딪혔으면은 또 죽었다 그러면 100대 빵이 무죄여야 되죠. 무죄 나올 가능성 빵 %입니다. 빵 %.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빵 %예요. 왜? 지금 여기 가리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그러면 보행자가 뛰어와요. 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막 뛰어와요. 뛰어올 때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이렇게 가죠. 차가 서 있으니까. 근데 못 보고 부딪혔어요.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막 뛰어온 거랑. 90대 10이면 베리베리 땡큐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동 킥보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하기 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이라도 보행자들이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만 보지 말고 이쪽을 한번 꺾기 전에 살펴야 됩니다.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에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갈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 신호, 직자 신호. 아이고. 지금 뱅글뱅글 도네. 괜찮아졌나요? 갑자기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 참.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신호 대기 중이고요. 잠시 후에 좌회전 신호 들어올 겁니다. 자. 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직자 신호. 맞은편에서 우회전에 오는 차가 아니 1차로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다. 아니 상대 측에서는요. 지금 내가 직자 신호면 상대는 뭐예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이면은 저렇게 마구 들어와도 되나요? 이거 가려면 1, 2 갔어야지. 2차로로 갔어야지. 왜 1차로까지 들어와? 불박차는 멈추는데도 불박차는 놀래갖고 멈췄는데 와서 때리네요. 2번 사고, 상대차가 우회전하면서 빨간불에 슉 들어왔는데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요. 일시정지해서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차들에게 방해하면 안 되죠. 요 차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자, 신호위반 사고다.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다. 투표 시작.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호위반 사고다가 조금이고 대부분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셨네요. 예.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할 때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경우 정지한 후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일시정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차 일시정지 안 했죠. 이거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상대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2번 사고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직자 신호에 잘 가고 있는데요. 직자 신호에, 그렇죠. 여기에서 직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뻥 쫓아서 때린 거예요. 이거, 2주 진단 나왔어요. 2주 진단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벌금 150만원. 2주 진단이면 보통 벌금 70 내지 100만 원 정도인데 어이구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일시정지해서 좌회전하는 세대에 방해되지 않게 들어야 되니 쑥 들어오면 신호위반 사고예요.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한편 이럴 때 상대 측에서 보험 접수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러면 직접 청구권 행사하죠. 직접 청구권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려면은 이게 경찰 조사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고 접수증.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런 교통사고, 사고 접수증만 있으면은 바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응? 이 여자분 왜 이렇게 앉아있죠? 오호. 새벽 시간이라는데요. 왜 저래? 사고 났는데? 예. 자꾸 저 차도로 뛰어들려고 그러더래요. 술에 취해갖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래요. 근데 사고 났네요. 어떤 사고일까요? 어떤 사고인지 지금 새벽 6시 좀 지났네요. 예, 지난 2월 25일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끝났네요. 아이코. 상대차가 근데 술 많이 마시고 정확한 음주 수치는 얘기 안 해주는데 만취 상태래요. 중앙선 넘어가고 내 차 꽝 들이받았어요. 내 차는 못 써요. 폐차시킬 상황이래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요 안전벨트만 매면 크게 다치진 않습니다. 어디 부러지지도 않아요. 예, 승용차끼리 사고일 때는 한 2주, 3주예요. 이분 3주 진단이래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막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음주, 역주행. 그런데 상대차 운전자 구약식 말이 됩니까? 음주 수치를 정확히는 경찰이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를 안 알려줍니다. 많지라고 그러면 0.08 이상을 말합니다. 약식, 구약식,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벌금 얼마라고 그러던가요? 1,200만 원이래요. 음주전과 있는지 초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 저런 사람을 사고 내놓고 경찰이 출동해서 했는데도 자꾸 술에 취하고 차도로 막 들어가는 거 못 잡게 하고 저런 사람을 벌금 1,200만 원 끝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벌금 1,2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예, 상당히 1,200만 원 만들려고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4달 동안 꼬박 모아야 1,2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사건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면 진단이 8주, 10주, 12주 뭐 이렇게 나왔으면 재판받았을 거예요. 근데 3주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면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실형 선고됩니다. 근데 초범이라든가 예전에는 단순 음주만 있었고 이번에 또 이것도 이 사고 낸지 단순 음주로 처벌받은 좀 시간이 좀 지났고 그러면 판사에 따라 집행유예 할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 한다 그러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한 1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6월이면 한 1년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 어느 게 현실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일까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00만 원. 어느 게 더 무거운 처벌일까요? 투표. 네. 집행유예가 더 무겁다가 18%, 벌금 1200만 원이 더 무겁다가 82%. 제가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어느 게 현실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요. 벌금 1200만 원 돈 내야 돼요. 안 내면 데려다가 일 시켜요. 잡아가요. 하루에 10만 원씩 120일 동안. 4달 동안 노역점, 교도소에 가둬놓고 일 시켜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벌금 1200만 원 별게 아닙니다. 근데 돈이 부자가 아니면 벌금 1200만 원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더 무겁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분은 형사재판에서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니까 판사님! 거꾸로 참. 판사가 뭐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벌금 얼마 그랬더니요. 거기서 판사님! 저 돈 없어요. 저 제발 집행유예 선고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고하면 한번 끝이죠. 벌금형에 대해서 저 좀 더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그걸 항소는 그런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검사님 저 항소해서 저 집행유예 받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집행유예가 그래도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만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저런 짓 하면 집행유예 취소되고 그 다음에 1+1 집행유예 6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근데 또 이런 사고 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면 징역 1년 선고하면서 앞에 6개월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 1200만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벌금 저거 운전자 보면은 음주운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생돈 자기 돈 내야 되잖아요. 불박차 우회전해서 중앙선 있는 도로로 갈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쪽 봐라. 중앙선 물고 오네. 아이쿠, 에이. 여기에서 저쪽 중앙선 물고 온다. 돌아가겠지? 안 돌아가? 언제 저 차가 중앙선 물고 오는 거 보셨나요? 이때 보셨대요. 멀리서 중앙선 물고 보이죠.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 주장하고요. 상대측 보험사는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00대 빵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다가 22%,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78%. 저쪽에서 중앙선 물고 오는 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봐라. 물론 좀 이따 돌아가겠지. 근데 안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냥 갔어요. 불박차에게도 잘못 인정됩니다. 정상적으로 오다 갑자기 팍 넘었으면 100대 빵이에요.
근데 이미 중앙선 물고 오는 차가 보이면 쫓아봐?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하면서 그래도 오면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데요. 그 과실은 지금 이분은 처음 100대 빵이라 주장하시다가 제가 좀 속도 좀 줄여서 빵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좀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그럼 90대 10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대 10으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80대 20으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전에 제가 민사소송할 때 이런 사고 90대 10 또는 80대 20 그렇게 법원에서 보더라고요. 중앙선을 물고 오는 차가 미리 보이면은 그에 대비해야 됩니다.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안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왼쪽으로 들어오면 아파트예요. 비보좌회전. 근데 여기에 차들이 계속 온대요. 계속 차들이 와서 녹색 신호에는 좌회전할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불에 좌회전해야 더 편하대요. 그런데 여기 신호등이 또 있네? 이건 뭐야? 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불박차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 들어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못 가죠. 예, 차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 빨간불 켜지면은 옳지, 차들이 안 오니까 이때 들어가자. 옳지, 차 안 와, 차 안 와. 차들 멈춰주니까 이때 가자. 이때 좌회전 딱 들어가는데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자 보내주고 좌회전 나오는 차도 하나도 없었는데 경찰관이 오래요. 일로 와. 예. 경찰관이 거기서 신호위반에다 딱 잡더래요. 녹색 신호에 비보 좌회전해야 되는데 왜 빨간불에 좌회전했느냐? 신호위반이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했답니다. 참 여기서 꼭 잡았어야만 됐을까요?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왔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리셨네요. 왕복 6차로 도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여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요. 빨간불일 때. 이런 데는 근데 이거요. 어차피 신호위반으로 붙잡은 거 방법이 없어요. 직결심판 가더라도 직결심판 가도요. 그래. 빨간불일 때 대신 빨간불일 때 여기서 좌회전 이제 아파트 나온 좌회전차 그 차의 신호를 갖다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 직결심판 가도 무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잖아. 빨간불에. 그래 신호위반했어. 근데 그때 좌회전 나오는 차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꼭 거기서 단속을 했어야 됐을까? 아이고 저 비보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보행자들 지나가고 예. 보행자들 지나가고 여기서 가는데 경찰관이 굳이 이걸 잡을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거는 글쎄요. 이건 융통성의 문제겠죠. 나는 법대로 한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문제는요. 이런 곳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에게 좌회전 신호를 주는 곳이라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쪽도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비보 좌회전할 게 아니라 여기 좌회전 신호 잠깐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주면 여기는 어딜까요? 인천입니다. 이곳 인천인데요. 인천 부평구랍니다. 여기는 좌회전 신호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저거랑 비슷하거든요. 좌회전 신호 줘요. 아파트에서 나가는 차에게도 좌회전 신호가 있고요.
또 아파트로 들어오는 쪽도 비보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를 줍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좌회전 신호 따로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시골길 길이 좁아요. 여길 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저 아저씨는 아직도 몰라. 아, 인제서 저렇게 보네. 여기 뭐예요? 여기 금방 시멘트. 여기 시멘트 아직 양생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막아놔야죠, 이렇게. 이렇게 못 오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1. 간다. 2번 안 가고 내려 살핀다. 안 간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투표 시작. 그렇죠. 그 위에다 넓은 철판 같은 거 깔아놓든가 아니면 저 나무 판자 저 넓은 거 탄탄하게 깔아놓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불박차 보험사에서 저거 자차 보험 처리하면 할증돼요 그러더래요. 나한테 과실이 있으면 할증되죠. 200만 원 넘으면은. 저게 할증 대상인가요? 저 자차 보험 처리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할증된다고 겁줘갖고 자차 보험 처리 안 했대요. 저 시에서는 저 공사한 회사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공사한 회사는 돈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렌터카비가 100만 원 넘었대요. 그거 못 받아요. 렌터카 비용 못 받아요. 실제 수리한 기간에 대한 것만 받죠. 차는 좀 수리도 못하고 그냥 세워놨대요. 보험사 직원이 잘못 얘기한 거죠. 엉터리죠. 저게 뭘 잘못했습니까? 100대 빵이어야 되죠. 지금 수리비가 한 500~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밑에 시멘트 묻고 볼까요? 이거 시멘트 묻은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수리비가 얼마래더라?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세차비 143만 원. 그 다음에 견적 577만 원. 그런데 지금 렌터카 비용도 한 100여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저 공사업체에서 300만 원, 300인가 350에 퉁치자 그런데요.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 회사는 얘기해봤자 시간만 길어지죠. 빨리 고쳐서 타야죠. 자차 보험 처리하세요. 불박차 보험사가 엉터리입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보험사 직원은 도대체 그럼 그 직원들은 가다가 좀 색깔이 이상하면 내려가고 전부 다 발을 돌다리도 들겨본다고? 그 보험사는 그렇게 할까요? 내 잘못이 없고 저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할증도 안 되고 할인 계속 들어가는 거죠. 보험사 직원이 엉터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이분은 참 저기 빠진 자체도 황당한데 또 지금 렌터카 비용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진작 저한테 질문하시지. 이럴 때 시청에다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공사업체에다 청구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이제 도급을 주는 거죠. 도급을 줬으면 도급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데 그런데 시청에서 공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감독관이 거기 파견돼 있었다. 그러면 시청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청에서 책임질지 아니면 공사업체에서만 책임질지 그건 나중 문제인데요.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렌터카 비용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받는 문제고요. 일단 차는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차로 고치세요. 저기서 350 얘기하면은 해결 안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저 앞에 트럭 보세요. 이 정도면 안전거리 충분하죠? 제한속도 80. 그런데 뭐야? 바퀴 떨어졌어. 저 트럭에서 내가 밟았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나는 바퀴 앞에 멈췄답니다. 나는 바퀴에 멈췄는데 뒷차가 나를 아이고 내가 바퀴를 밟은 게 아니고요. 나는 바퀴 앞에 멈췄는데 뒷차가 나를 들이받았답니다. 불박차는 잘못 없죠? 뒷차는 나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 못했죠? 뒷차가
나랑 안전거리를 지금 몇 미터나 될까요? 요 차선과 공간 요게 20m입니다. 그럼 요거 여기까지 20m, 40m, 40m면 부족하잖아요. 80일 때는 80은 지켰어야죠. 불박차는 충분히 지켰어요. 불박차는 저 앞차랑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80여 m 가까이 되네요. 그 불박차는 그 바퀴 앞에 딱 멈췄는데 뒤가 꽝! 몇 대 몇인가요? 이번 사고는요, 일단 불박차에 대해서 뒷차가 100% 다 물어줘야 됩니다. 다 물어주고, 예, 그리고 떨어뜨리고 간 차. 그 차를 찾아서 너도 얼마 내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떨어뜨린 차가 더 잘못했어야 되죠. 예. 그 과실 비율이 떨어뜨린 차를 80, 뒤에서 때린 차를 20, 또는 뭐 7대 3, 어떻게 벌릴지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근데 불박차는 잘못 없고,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에 차가 일단 물어주고 가버린 차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네, 구상권 행사해야 됩니다. 자, 불박차 가다가요. 가다가 언제 신호가 바뀌나 보세요. 아, 이때 바뀌었다. 아이고. 쭉 가는데 이때 또 바뀌었다. 아이고. 어허. 이때 아직까지 괜찮은데 이때 바뀌었다. 30으로 가다 쓰면 어디쯤 쓰겠어요? 한 여기쯤 쓸 수 있겠죠. 근데 아이고 그냥 가는 게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가는데 이때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는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아, 여길 받고 오네. 예. 아, 몇 대 몇입니까? 자, 1. 오토바이 100%. 2. 5가 더 잘못. 3. 불박차 황색불이 끼익 써야지. 불이 더 잘못. 4. 불 100. 자, 여러분들 넷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54%,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6%. 저 오토바이가 유턴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저 노란 차보다 먼저 좌회전하려고 한 건가요? 아, 유턴은 아닌 것 같네. 유턴이 아니고 노란 차보다 먼저 좌회전하러 나오네, 좌회전. 자, 이 오토바이 노란선 완전 넘어왔습니다. 저 오토바이 중침이다. 중침 사고다. 2.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다. 안불.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네, 중앙선 지금 생짜배기로 다 걸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중침이다라는 의견이 92%, 8%는 안불이다. 조사관들도 그렇게 갈릴 것 같습니다. 물고 들어온 거나 물고 좌회전이나 물고 유턴이나 하여튼간 지금은 좌회전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 물고 온 거 중앙선 침범으로 그 완벽하게 노란선 안에서 들어왔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불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박차. 대법원에서 바로 멈추라 그랬잖아. 멈췄으면 오토바이가 쌩 지랄을 하든 뭐 하든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불박차 신호위반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황색불로 바뀌어서 곧바로 브레이크 잡아 교차로 중간에 멈췄어야 된다. 그랬으면 오토바이가 유턴하든 좌회전하든 사고 안 났을 것이다. 그래서 불박차가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는 게 옳다. 아, 그 대법원 판결 상식이 어긋난다.
저거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이번 사고를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는 경찰도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처벌받는 게 옳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2분 계시네요. 이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불박차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처벌받을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 이게 불박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황색불이 요때 바뀌었다고 보자고. 요때 바뀌었는데 불박차가 좀 속도가 느려갖고 그래서 가다가 요때 바뀌었어요. 그럼 요 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때 좌회전 시도도 바로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저기서 저 오토바이가 어디서 들어와요? 칼치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신호위반 때문인가요? 저는 대법원 판결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교차로 중간에 멈추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끽해. 그게 과연 옳은가요? 그리고 이런 사고도 불박차를 갖다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은가요? 그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하여튼 아니 이걸 신호위반 처벌하는 게 옳아? 이건 이상하잖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럼 어중간에 딱 거기서 교차로에 멈춰 있으면 그 다음에 신호 엉키고 그래서 옳겠어? 그렇게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요,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얼마큼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다쳤으면 어쩌면 정식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벌금 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약식 기소되면 약식 명령에 이의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보세요. 항소도 해보세요. 대법원까지도 가보세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 자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준 거 이상한데 아유 대법관님 저 전체가 같이 좀 모여서 좀 회의 좀 해주세요. 전원합의체에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와야 될 겁니다. 혹시 이분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나? 옛날 거라는 것 같은데 밑에 볼까요? 옛날 거네요. 옛날 거. 요거는 경찰 조사 단계는 아니에요. 옛날 거. 요거는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변호사 있으면 저 1심도 싸우고 항소심도 싸우고 대법원까지 가자. 한번 해보세요. 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지만 싸워보세요. 자꾸 싸워야 그래야 언젠가 인식이 바뀔 겁니다. 혹시 친한 변호사 안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대법원까지 싸워드릴게요. 물론 질 겁니다.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언젠가는 여기 속초예요. 부부 뭔가 사소한 말로 좀 다툼까지는 아닌데 당신 말이 이렇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화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가시다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뭐요? 다시 한번. 내가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빨간불에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몇 초 안 남았는데 건너다가 지금 시로 바뀌었어요. 내 옆에 2차로에 있는 차는 저쪽에서 보니까 시로 바뀌었네. 그럼 그냥 올 수 있죠? 항상 2등으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2초의 여유, 2등으로 출발. 자, 그 다음 상황 보시죠. 큰일 보이다, 진짜. 예. 아니, 방금 무슨 뭐였어? 네. 별거 있었네, 야. 내가 있는 거 있어? 있지. 들려봐. 이거 보내. 알았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기에 나올 거야. 한 번에 나올 만한 거야. 알았어. 분명히 그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차가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사용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 살짝. 얼마나 이거 진짜 했다. 대박.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분 한분리 애청자시네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거 한분리에 나올 거야. 예, 한분리 나올 만한 거야. 분명히 그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차가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사용했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아니, 신호가 막 바뀌었는데 불박차가 아직 안 가고 있으면은 1차로에, 2차로 오던 차는 조심해야죠. 다른 차들이 안 가고 있는데 그냥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요. 지금 뛰어요, 사람이. 신호는 빨간불에 이때 바뀌었어요. 여기 벼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신호 바뀌었다, 가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무리하게 뛰는 사람도 있어요. 자, 뛰는 사람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 뛰죠? 예.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차가 신호 바뀌었는데 아직 안 가고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 보느라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무단횡단하는 뒤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2등으로 출발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그 부부 한분리 얘기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물에 드시러 가셨대요.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분리의 아주 한분리 왕애청자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 분명히 그럴 거야. 옆에 차가 있으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하면 천천히 가야 돼. 왜 그런지 천천히 가야 돼.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알았어. 이거는 거기에 나올 거야. 한 번에 나올 만한 거야. 알았어. 분명히 그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차가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사용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한분리 덕에 두 분, 조금 전에 가볍게 다투신 거 쫙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가셨다는데요. 블랙박스가 시원치 않네요. 블랙박스 어차피 다시 다루셔야 돼요. 지금 밑에 안 보여요.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닛이 보여야 돼. 보닛이 이만큼, 요 사람 요만큼은 보닛이 보여야 됩니다. 20% 정도는. 요거 보내드릴게요. 지네 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화질 좋습니다.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가방도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광 가방. 이거 여성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고맙습니다.